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고 영양소를 대사하며 에너지 저장과 면역 기능까지 담당하는 이 소중한 장기가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특정 음식들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간에 좋다는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소문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게 간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간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술, 즉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 손상을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대사되는데, 이 물질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지방간염, 알코올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 심지어 치명적인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경변은 일단 발생하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좋다는 그 어떤 비싼 음식이나 보조식품을 챙겨 먹더라도 술을 즐겨 마신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절주 혹은 금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 식탁에서 의외로 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염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곰팡이가 피어있는 곡물이나 견과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E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강력한 간암 유발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되거나 유통된 음식은 어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형 간염은 급성 간염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선택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손꼽힙니다. 잦은 배달 음식,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 그리고 흰빵, 흰쌀밥, 면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 지방간에 그치지 않고 간 염증을 동반하는 지방간염, 그리고 간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단 음료는 간에서 직접적으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부족하여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간에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일부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은 쉽게 산화되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건강한 지방원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간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간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각종즙입니다. 인진쑥즙, 돌미나리즙, 녹즙 등 자연에서 유래했으니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섭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즙들은 특정 식물의 유효 성분들을 고도로 농축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할 경우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 자체에 포함된 미량의 독성 성분이나 특정 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되면서 오히려 간 독성 반응을 유발하여 급성 간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간 기능이 약하거나 만성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즙 섭취에 더욱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한의사나 전문의와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상황버섯, 헛개나무, 오가피, 다슬기즙, 붕어즙, 장어즙, 장내삼, 산삼 등 셀 수 없이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간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의 효능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과량 섭취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주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헛개나무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과량 섭취 시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섭취하는 건강 보조식품이 오히려 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든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며 권장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울금, 즉 강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금의 풍부한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능이 있어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큐민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간 대사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 시 약물 유발 간염을 유발하거나 간 효소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식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울금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외의 복병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술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해장국 단골 재료인 콩나물이 왜 간에 해로울 수 있냐고요?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콩나물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스파라긴산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과 위생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나물만 너무 많이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음식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니 주스입니다. 한때 기적의 열매로 불리며 건강 주스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니 주스 역시 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니에 함유된 안트라키논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니 주스 섭취 후 급성간 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맹신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도 개인차가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된 형태로 된 녹차 추출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에 고농도로 함유된 녹차 추출물은 일반적인 녹차 음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용량으로 섭취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한다면 녹차는 차로 즐기고 추출물 형태의 제품 섭취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어입니다. 비타민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모든 비타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어는 과다 섭취 시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이상이나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반드시 권장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영양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 대사 기능 저하 및 염증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녹차 추출물 또한 장기간 과다 복용 시 간 수치를 높여 약물 유발성 간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A 역시 과량 복용 시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유효 성분인 커큐민을 고농축한 영양제 중 일부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첨가물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첨가물이나 고농축된 커큐민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어 간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어떤 영양제든 내 몸에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의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영양제인지 그리고 적절한 용량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 건강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 절주, 그리고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정 음식을 맹신하거나 과신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반적인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하며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간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이 요법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간염 환자는 간세포 재생과 회복을 돕기 위해 고단백, 고열량, 고비타민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간성혼수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는 등 질환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식이 관리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는 간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간 건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무조건 맹신하지 않는 현명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특정 식품이나 영양제 섭취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간 질환의 예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